합격 위험물 기능사 파트 3 소화 및 소방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소화 이론 및 소화 약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초반에는 연소와 연결 지어서 연소와 반대되는 소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화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라는 말은 연소의 반대말로서 연소가 불이 나는 거라면 소화는 불을 끄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소화는 크게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로 분류합니다. 자,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제거하면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는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가 되고, 화학 반응을 제거하는 것을 억제소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게 됩니다. 왼쪽 표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가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고 억제소화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소의 3요소와 연결이 됩니다. 자, 연소의 3요소라는 것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을 뜻하는 말이죠. 이 세 가지가 한 개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불이 나지 않습니다. 즉, 불이 나는 상태에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애게 되면 소화, 불이 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연물이 없어졌을 때 제거소화로 부릅니다. 그리고 산소를 제거한다. 산소의 농도를 줄이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을 하게 되니까 질식소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점화원은 연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온도에 다다르는 역할을 하니까 그 점화원을 제거한다는 것은 온도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냉각을 시킨다는 뜻으로 냉각소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소의 3요소와 연결된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고, 연소의 4요소, 네 번째 요소로서 연쇄 반응이 있었습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게 되면 반응을 억제시킨다고 해서 억제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이고요. 이렇게 소화의 종류는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화재 시에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 그리고 촛불을 불어서 끄죠. 자, 촛불을 부는 행동은 파라핀 기체를 날려버리는, 파라핀 기체가 가연물인데 이 가연물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거소화에는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이나 촛불을 바람 불어서 끄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원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산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CO2로서 무게가 12 플러스 16 곱하기 2가 됩니다. 분자량이 44가 되는 물질이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인데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즉, 공기보다 무거운 상태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뿌려지게 되면 가연물을 차단해서 마치 담요로 덮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성분이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산화탄소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소화약제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클렌징 폼 할 때 그 폼을 발음을 포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폼을 사용한 소화약제, 그리고 소화기에 많이 들어가는 분말, 가루가 나오는 소화약제,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산화탄소라는 그 성분을 이용한 소화약제입니다. 자, 냉각소화입니다. 가연물의 온도를 낮춰서 인화점에 다다르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는 소화 방법이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할 때 이 물 자체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해서 물에 K2CO3, 탄산칼륨을 섞어서 겨울철에 얼지 않는 물이 되도록 만든 소화약제입니다. 다음 산알칼리 소화약제는 산성의 H와 알칼리성의 OH가
산과 서로 만나서 H2O, 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산과 알칼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을 사용한 소화 방법입니다. 억제 소화는 연소할 때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고 다음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점점 커지는 그 상황에서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원소인 F, Cl, Br, I 이런 것들이 탄소와 만난 소화 약제가 주로 쓰이고요. 화학적 소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부촉매 소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억제 소화, 화학적 소화, 부촉매 소화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뜻의 단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촉매라는 것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소화약제는 할로겐 원소를 이용하는데요. 할로겐 원소에는 FCl, Br, I 같은 것들이 있고 탄소는 할로겐 원소가 아닙니다. 자, 소화할 때 이 소화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 냉각작용 맞고요. 가연물 자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자, 물의 소화 작용은 냉각작용이다. 냉각은 물로 하고 질식은 이산화탄소로 합니다.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은 제거작용이다. 자,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작용이고 가연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제거작용이 되겠습니다. 가스화재실 밸브를 차단하는 것이 제거작용 맞겠죠. 가스가 가연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소화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약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로 질식소화 중에서 분말 소화약제가 있겠습니다. 자,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제일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분말인데요. 이 분말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분말 안에 있는 성분이 불의 뜨거운 상황에 만나면 이렇게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형태로 소화하게 됩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는 총 4가지 종류의 분말이 있고요. 그 분말에 따라서 들어가는 화학 약제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인산 암모늄, 탄산수소 플러스 요소 이런 것들이 소화약제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화학식이 분해했을 때 불의 뜨거운 상황에 만나게 되면 이 화합물이 분해되게 됩니다. 분해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보시면 NaHCO3에서 Na2로 바뀌었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Na2CO3가 되면서 CO2H2O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앞에 미정계수법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소화약제 분해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앞에 2가 붙는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산 암모늄도 마찬가지고요. 적응 화재는 BC, BC, ABC는 그 화재 종류 중에 A, B, C, D급 화재, 이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재만 표시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C가 써 있으면 B급 화재, C급 화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A급이나 D급 화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소화약제라면 A, B, C급의 화재에는 사용할 수 있고 D급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3종 소화약제 중에서 인산암모늄이 이렇게 분해가 될 때 다른 부분에서는 CO2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HPO3가 질식의 역할을 하는 메타인산입니다. 메타인산까지 같이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고, 또 각 소화약제별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뿌려보는 경험이 흔치는 않지만 이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분말의 색깔이 1종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백색, 그리고 2종의 경우에는 보라색, 3종은 핑크색, 4종은 회색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1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그 나트륨이 비누화 반응,
그러니까 기름과 만났을 때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질식 소화도 할 수 있고 억제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이 강한 알칼리 성분과 만나면 비누가 될 수 있는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Na2CO3 그리고 그 안에서 H2O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알칼리와 서로 만나면서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하려고 가는 그 에너지를 다른 비누화로 가는 에너지로 바꾸면서 화학 반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1종, 2종 분말이 각각 열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1종 분말 소화약제는 NaHCO3가 되겠고요. 2종 분말 소화약제는 KHCO3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분해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쓰실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신다면 H2O와 CO2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학식뿐만 아니라 분해식까지 필기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내용은 실기까지도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적응 화제 종류는 1종 분말 소화약제는 BC급의 적응 사항이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A, B, C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질식 소화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소화약제는 포 소화약제입니다. 포는 거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품을 일으켜서 그 거품이 산소를 차단하면서 질식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거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황산 알루미늄과 탄산수 나트륨을 서로 반응시키면 CO2가 나오고 이 CO2로 소화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화학포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기계적으로 만드는 기계포 소화약제 이 종류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포 소화약제는 물리적으로 거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기포 소화약제라고도 하는데 종류로서는 단백포 소화약제,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 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 불화 단백포 소화약제, 내알코올포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자, 단백포 소화약제는 동물이나 어떤 물질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서 거품을 만드는 소화약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얼지 않도록 만드는 방지제로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겠고요. 합성 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수성막 포소화약제에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계면활성제로서 플루오르게, 그러니까 불소가 되겠죠. 불소가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내알코올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도 알코올의 내성이 있다, 알코올에 잘 견디는 성질이 있는 포 소화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코올에 잘 견딘다는 뜻은 우리가 거품을 어느 정도 이제 냈으면 뭐 샴푸를 쓰던 뭐 바디워시나 아니면 클렌징 폼을 쓰든 거품을 어느 정도 내면은 우리가 씻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 상태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면 거품이 쉽게 꺼져버리죠.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알코올이 워낙 물과 친한, 물에 잘 녹는 성분이다 보니까 거품을 냈을 때 알코올에 닿게 되면 약간 물을 탄 것 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친한 수용성인 액체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다른 기름에 뿌려지는 것보다 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알코올류 같은 수용성 액체 종류의 화제에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때 내알코올포 소화약제, 즉 이것은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용성 액체용 소화약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화제 소화 시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재발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화약제는, 재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쓰는 소화약제는 바로 수성막포 소화약제입니다. 기름 화제 표면에 유화층,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인 형태를 형성해서 재발화 현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